네, 이번 시간에는 영수증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수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서를 볼게요. 이 문서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영수증 활용 예시. 모든 영수증은 지출 결의서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 추가할 말이 있어요. 스캔 추천. 스캔 번호로 넣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지출 결의서에 들어가야 되는 영수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거래 일시, 거래처, 물품명, 물품 가격, 혜택받은 대상자예요. 이건 지자체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자, 보시면 물품명이 포함되지 않은 영수증을 받았다. 요청하시거나 거래 명세서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혜택받은 대상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아동 중 누구에게 특정 돈이 사용되었는지 영수증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라면 안 적어도 돼요. 보조금의 경우 아동 공동생활 가정 및 소속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보조금 지출 시 혜택받은 아동 이름이나 대상자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옷을 샀어요. 그러면 이 옷이 누구 옷인지를 그 밑에 영수증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모든 영수증은 스캔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영수증에 있는 잉크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스캔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캔하는 기구가 있으면 되고요. 기계가. 그리고 스캔 후 영수증 파일명 보시면 일자를 써요. 이 양식 통일해야 됩니다. 점점점 3개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 영수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이게 해당 어떤 세목에 포함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수증이 있으면요 금방 찾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캔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일자, 영수증 적고 금액, 그 다음에 해당 세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뒤 물품 사진을 꼭 찍어서 첨부하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매 후 물품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하면 첨부하셔야 되죠. 자, 지출 결의서에 물품명을 적는 방법 예시입니다. 물품명을 그러니까 물품명이 적다 하면은 그냥 물품명 그대로 적어도 돼요. 식빵 젤리 샌드위치. 자, 물품명이 많아요. 그러면 물품명 외 숫자 품목으로 적으면 돼요. 식빵 외 21 품목. 그럼 이거는 총 22 품목인 거예요. 왜냐면 식빵 외라고 했으니까. 자, 실제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는 영수증 활용 예시. 첫 번째 물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자, 거래 일시 나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2020년 12월 18일. 자, 거래처 다이소 물품명 나와 있고요. 물품 가격 나와 있고 총 금액 적혀 있죠. 혜택받은 대상자. 이것을 애들한테 다 쓰겠죠. 딱히 한 명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 이거를 만약에 어떤 아동에게 아동에게 썼다면 아동명 적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자를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됩니다. 두 번째 영수증. 여기는 생계비라고 품목이 아예 적혀 있네요. 이렇게 세목을 적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보시면 거래 일시 언제일까요? 여기는 2020년 12월 24일 거래처 한아름마트 물품명 적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물품 가격 적어 있죠. 64,250원. 혜택받은 대상자. 여기는 다 혜택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죠. 그런데 개인 옷이나 개인 물품 같은 걸 사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혜택받은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니까 파인애플 외 8품목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지출결의서 쓸 때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적어야 되는 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예요. 파인애플 외 8품목, 그 다음에 아동 전체. 물품명 예시 2가지 방법, 있는 그대로 적던가 아니면 뭐뭐 외 5품목, 이렇게 품목별 적으면 되고, 혜택받은 대상자 예시 뭐뭐뭐 아동 간식 아니면 뭐뭐뭐 아동 전체. 근데 전체는 솔직히 적을 이유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필요한 정보 5가지 중 부족한 부분을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거래일시 거래처 물품 가격은 영수증이 적혀 있으므로 보통 지출결의서 비고란에는 물품명 이거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없으면 물품명을 직접 적던지 거래 명세서를 꼭 뽑아달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혜택받은 대상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 보관 방법이에요. 보시면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지출결의서를 영수증 스캔 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스캔하고. 근데 매번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30페이지 이상의 파일처를 구매하신 후 80페이지 있는 게 한 4천 얼마예요? 한 페이지당 하루로 정해서 정해진 날짜마다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마다 틀리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적고 30일 영수증 보관하는 파일첩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파일 크기가 좀 컸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버벅거렸거든요. 그럴 때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려두기를 합니다. 그럼 사라져요. 그리고 똑같이 편집을 누르고 골라붙이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비트맵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와요. 자,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하면 가운데로 오게 되고 이것을 저장해 주시면 용량이 확 줄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증 활용 방법, 관리 방법,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